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물류산업 관련주 K-엘렛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9% 달성한 후에 3월 16일부터 장대 응봉 나오고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엘렛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노랑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었어요.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갔었던 시점에서 바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걸 지금 다시 매수해봐도 되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매수로서 메리트는 없어요. 물류 관련주이고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또 쉽지가 않다. 원래 바로 가야 될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3월 16일 자리에서 241선에 대한 흐름을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메인 테마가 이 당시에 뭐였죠? 2차 전지고 리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빠른 자금 회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가지고 있다면 장투로는 봤을 때 다시 나중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갈 힘은 없으니까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단기간에 9% 정도 수익 나는 거 다 노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수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엘렛 오픈 채팅방에서는 갭으로 뛰었을 때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단기로는 올라오기 어렵고 장기 투자 관점 제시해드렸고요. 매수 구간으로도 역시나 메리트 없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주 삼보모터스인데요. 상승 흐름 보이는 테마 자율주행 소개해 주셨고 오늘 장중에 6,100원 최고가 달성을 했는데 또 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삼보모터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그 앵커님도 다른 전문가님들을 많이 만나보겠지만 네. 그 아마 시청자님들도 자율주행을 저만큼 세게 밀거나 이제 자율주행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 아마 드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모트렉스. 자율주행을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이후에 갈 만한 테마가 딱 자율주행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트렉스도 제가 2번이나 추천을 드렸죠. 2번이나 추천을 드린 이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보모터스도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든 아니면 뭐 시장의 메인 테마가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23년 이후의 흐름인데 네. 이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봉, 음봉이 섞이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아직도 터지지 않았어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지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리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런데도 매수해도 된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2, 3%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 20%, 30%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침체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가면은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K-랩도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장기간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당장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구름대를 돌리면서 다시 흐름을 상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에서 더 좋게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보모터스는 실적도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제 조 단위로 이렇게 매출액이 찍히고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자율주행 테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세한 전략은 누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의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2차 전지 후에 갈만한 자율주행 테마로 정해져 있다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또 거래량 터지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 예상 주시면서 보유와 함께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으로 10% 이상의 수익률 예상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인데요. 최근 5개월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약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리아나 또 어떤 AS 주실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 추천할 때 나올 때 2월 초에 딱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흐름이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2차 전지나 AI가 그 정도로 막 메인 테마가 아니었었고 2차 전지가 이제 막 에코프로 비롯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약간 오르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내려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도 많이 없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을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때 뉴스를 받고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테마가 돌 때가 있거든요. 화장품주들도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알만한 기업들 뭐 토니몰이라던가 실제로 사용하는 LG생활건강이라던가 이런 화장품들 그냥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연결될 때 그럴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화장품이라고 보는데 네. 리오포닝은 사실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죠. 이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는 건 사실 뭐 장초로는 괜찮습니다. 장초로는 괜찮지만 K일렛처럼 당장에 올라갈 힘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당장 매수하는 건 좀 어렵다. 하지만 이 흐름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3,300원 정도 약 지금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이더라도 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이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관심주에는 넣어두세요. 관심주에 넣어두시고 화장품 업종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지금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다. 네. 흐름이 더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올 때 3,300원 내외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전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좋은 회사이나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기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매수는 지향하되 3,300원 올라오는 구간 확인하면서 그때 매수 전략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9일에 매수했던 가전제품 전자파 관련 종목 상신전자인데요. 앞자리 4를 목표로 보고 계신다고 말했고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신전자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사실 테마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네. 보고 분석을 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한번 보면은 요 구간대.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양봉이 10개가 나왔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양봉 10개가 나오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양봉 10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건 정말 드물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수가 떨어질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그 지수가 꺾이던 3월 중순 이 무렵에 양봉 10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앞자리 4자로 바뀔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가까운 이제 17% 이상의 시세를 냈고 바로 다시 13% 이상의 시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원래 주가가 올라갔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횡보를 하는 게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3,500원보다 3,800원은 비싼 가격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 있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많이 없고 테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를 엮으면서 다른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조주로 있는 종목인데 미래나노텍이 리튬 테마를 엮으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네. 미래나노텍에 대한 차트도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리튬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상신전자 역시도 세력들의 매입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이고 미래나노텍처럼 엮이면서 바닥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보인다. 차트 흐름상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미 15% 수익이 난 종목이지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상방 열려있다. 새로운 뉴스로 엮이며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도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인데요. 화요일 날 나와서 AS 주시고 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어떤 말씀 들어볼까요? 그 이제 백선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나만큼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전문가가 없다라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만큼 KG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좋게 말하는 사람 네. 없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KG 그룹 자체가 이제 KG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불발이라는 뭐 헤드라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서.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좀 강렬한 단어예요. 불발이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제가 화요일 날이죠. 딱 화요일 날 장 마감이 끝나고 그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이 TV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KG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 KG 그룹입니다라는 이 문장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도 우스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친구들이 KG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다 죽어가는 쌍용차를 인수했냐? 아니죠. 왜? 더욱더 이 KG 그룹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쌍용차를 저는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릴 KG 그룹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기사가 터지고 이제 수요일 날 KG 그룹 친구들의 그 네. 주가가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KG 모빌리언스도 그렇지만 KG 네. 스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G 스틸은 오늘 뭐 하락장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네, 강세네요. 거의 뭐 8%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가자 KG가 움직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KG가 무너질 KG 그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서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정말 저가 매수의 찬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KG 스틸이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KG 그룹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친구들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KG 모빌리언스는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잘 홀딩을 하셔서 목표가까지 잘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으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 미세먼지 또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주가가 계속해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위니아이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러시더라고요. 골든마우스님. 네. 혹시 어제 이제 봄비가 왔잖아요. 봄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귀한 그쵸. 손님이라고 그쵸. 되게 옛날부터 그런 말들을 네. 했는데 아니 봄비 마냥 위니아이드 차트도 네. 흘러내리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되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요. 이게 지금 봄비가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어오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못 막는 공기청정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청정기 시장이 지금 30조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이게 30조요? 아니 경기 침체가 맞나요? 이게 경제가 힘든 거 맞나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공기청정기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소리죠.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거를 손절하는 방향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이드 주가 밀림 부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공기청정기 수요 부분 짚어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와 또 3월 30일에 매수했던 SGNG 같은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함께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DLNC도 네. 그렇고 SGNG도 그렇고 사실 DLNC는 이제 건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건설로 건설 보죠. 친환경. 네. 이 전통 산업군보다는 네.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DLNC랑 SGNG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근데 좀 차트를 먼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LNC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사실상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그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감익이 많이 됐습니다. 감익이 많이 된 부분은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뭐 시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시젠도 그렇고 네. 시젠과 비슷한 수젠텍이 올라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테마가 발생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해외 플랜트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 원전에 대한 그 사업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고 지금 그 수익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별로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친구거든요. 그럼 주가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밀리게는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밀리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실상 지금도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DLENC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도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현대건설은 오늘 한 4%까지도 뭐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현대건설도 제가 DLENC와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 원전 쪽으로 좀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시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DLENC도 무난하게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GNG는 함께 같이 해주신다고 SG. 해놓고 SGNG. 네, DLENC만 해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한번 들어볼게요. SGNG도 그러면은 같이 그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GNG는 제가 왜 이거를 추천주로 갖고 왔냐. 지금 어떻게 보면 5거래일 연속 SGNG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거래일 정도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원전 관련주 보면은 G2파워가 대장주로 올라가고 일진파워 올라가고 뭐 피코그램 이런 친구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SGNG도 원전 관련주거든.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침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좀 시장이 밀릴 때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 같이 종목들도 밀릴 때 여러분들께서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이 매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하반기 해외 플랜트 원전 부각 재료 등으로 주가 더 밀리기 어렵다. 지금은 매수 가능, 보유로 의견 주셨고요. SGNG도 역시나 조정 구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골든바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